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 식입니다. 임종석 라인이 청와대에서 물러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국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임종석, 조국 라인을 모두 교체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거센데 왜 임종석 라인만 청와대에서 나가고 조국 라인은 그대로 있는지, 요게 또 굉장히 키포인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예 그냥 서두에 저희가 그냥 팍 박아버렸어요. 예, 임종석은 분명히 나갈 것 같습니다. 임종석 라인은 나가고, 임종석은 출마를 또 하려고 해요. 대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쫓겨난다기보다는 임종석의 나름의 전략, 그리고 청와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고요. 대신 조국은 또 남아 있습니다. 하여튼 어쨌건 청와대 개편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국정이 지금 혼란 상태에 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폭로들이 매일매일 터지고 있고, 또 경제는 빠지고 있고, 김정은이는 우리 정부 뜻대로 이렇게 북한 핵 폐기 문제가 아니고 한반도에 있는 핵을 없애는 것, 즉 미군의 철수 문제, 미군 핵 폐기 문제까지, 미군의 핵 우산 제공, 이런 폐기 문제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이 우리 한국의 이 국내외적 그런 그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조기 개편 문제가 이제 상당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방 얘기를 들으신 것처럼 청와대 개편하면 이제 핵심이 임종석 비서실장이 과연 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폭로와 인사검증 실패, 이런 걸로 인해서 교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제일 큰 포인트인 것 같은데, 현재 언론에 나오는 거 보면 임종석 비서실장의 후임으로는 구체적인 함화평까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미 검증에 들어가 있다. 예. 노영민 중국 대사, 예. 그리고 정동재 전 문화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검증에 들어가 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임종석 실장은 지금 뭐 차기 대권 주자의 한 사람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국내 여론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이미 여론조사에서 그 이름까지 딱 들어가가지고 그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고, 네네. 여러 가지 이 기획적인 안 좋은 그런 루머 같은 것도 떠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임종석 실장은 정치적으로 앞으로 더 큰 인물로 키우기 위한 그런 정치 전략적인 배려하에 이제 바꾸는 것이고, 조국의 경우는 이제 만약에 교체를 한다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책임 문제 때문에 교체되는 것 같은, 그렇다고 본다면 조국 수석이 현재 정부에 안 들어오려다가 어렵게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조국 수석이 이렇게 책임 문제를 뒤집어 쓰고 나가는 그런 모양새로 국민에게 비춰지면 그야말로 조국 수석의 정치력의 납기는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인사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상당히 심사숙고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조국 수석은 안 바뀐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도 폭로 재침에 나왔을 때 바꿔라 이렇게 엄청났었는데, 네. 조국 수석한테 뭐라고 지시가 왔냐면, 아니 그거 개편 방안만, 특감반 운영을 어떻게 개편할 건지 그것만 보고해,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외적으로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이 카드, 이는 뭐냐? 지금 사법개혁을 해야 되는데 조국 수석이 없으면 되겠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인 고려와 그다음에 정책적인 고려, 이런 거를 가지고 조국 수석은 그냥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반성을 안 했네요. 지금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국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뭐 청와대 개편이라는, 우리가 이렇게 좀 노력하고 있어, 이해해줘, 이거지만 사실 임종석은 대권 때문에 올해 총선이냐, 내년 총선이죠.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것이고, 지금 조국 같은 경우는 나가라는 요구가 거세고 있지만 내보내지 않고 말이죠. 있는 것은 그대로 그냥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노영민이 또 누굽니까? 주중대사에 국회에서 카드 긁은 사람 아니, 이런 사람이 하마평에 오른다는 자체가 문재인 정권이 지금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국민을 지금 우롱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청와대 교체설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응하는, 뭐 약간 반성했구나, 아니면 고치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보다는 굉장히 좀 불쾌하다, 이렇게 느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제가 궁금한 게, 일단 조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나가게 되면 당분간 이제 민간인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앞으로 검찰 조사가 예상돼 있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검찰 조사를 받는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청와대에 있으면서 수석 신분의 검찰 조사 받는 거는 천양지차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상황이죠. 조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청와대가 좀 보호해 주는 것 같은데 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혹시 조국이 알고 있는 민간인 사찰 정보들 이게 대통령까지 보고된 거 아니냐. 대통령이 혹시 또 관심을 갖고 그걸 지시한 거 아니냐. 그래서 조국이 약점을 갖고 있다. 만약에 나를 내보내? 그럼 나도 불 거야. 대통령이 시켜서 했어.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조국이 또 대통령의 약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조국을 함부로 자를 수 있는 입장도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그런 이런저런 루머들 이렇게 시중에 놔둔다는 얘기는 그만큼 현 정권의 그 지지율이 빠지면서 네. 이 전국 말하자면 전국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혼란스럽다. 왜냐하면 사회가 정치가 혼란스러울 때 온갖 루머들이 다 나돌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루머를 차단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새로운 집권 3기 집권 그 2기잖아요. 2기 청와대니까 집권 2기는 이제 임기 3년 차고 지금 맞물리는데 이 시간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다시 얻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촛불 시위, 촛불 혁명이라고까지 하면서 얼마나 많이 그 촛불 시위, 촛불 혁명과 관련된 이 현 정권이 과거 정부와 다르다는 그런 차별성을 굉장히 국민들한테 부각해 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차별화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실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제일 큰 거는 바로 뭐냐면 정책이 신선해야 돼요. 네. 깨끗해야 돼요. 그 깨끗해야 된다는 것은 좌우 이념에 지나치게 사로잡힌 편파적인 정책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런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고위 그 정책 결정 과정에 있는 인사들이 업무 능력이 출중해야 됩니다. 네. 이런 사람들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조국 수석에 대해서 그런 루머가 많이 나오는 것도 네. 현 정부에 대해서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이미지 관리에도 그리고 대통령의 국민 신뢰 회복에도 안 좋아요. 그렇죠. 지금 조금 전에 그 아까 방송에서도 그 신재민 그 사무관의 여러 가지 루머와 관련해서 그 동문들이 호소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런 게 자꾸 쌓이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에게 지나치게 국정 운영을 이렇게 맡기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이 정권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 왜? 이미 조국 수석 같은 경우는 국민들한테 인사 검증 문제 가지고 많은 논란을 그렇죠. 줬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번에 비리 폭로 문제 갖고서도 국민들한테 많은 그런 불안, 그리고 염려, 그리고 불만 이런 거를 준 사람이거든요.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 정부가 5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는 살짝 뺐다가 저 축구 선수도 힘들면 잠깐 뺐다가 다시 기용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조국 수석이 그 능력 있는 건 맞췄습니까? 서울법대 교수를 아무나 합니까? 네. 그렇잖아요. 이번에 국회에서 답변하는 거 보니까 아주 당당하게 잘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예. 뭐 그러니까 물론 거듭된 점도 있지만.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볼 때 좋게 보면 당당한 거고 안 좋게 보면 뻔뻔한 거예요. 거죠. 왜? 저렇게까지 철저하게 거짓말한다 이렇게 봐버리는 국민도 대다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상당한 실력을 갖고 있는 거는 저는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현 정권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또 이 코드도 가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우면 다음 기회에 5년이니까 아직도 1년 반, 2년 지났으니까 3년 남았잖아요. 네.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청와대를 개편하는 신선한 이미지를 갖고 다시 출발하는, 그래서 정말 사심없이 국정을 운영한다는 걸 보여주려면 현 정권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빠지게 하는데 이렇게 책임 있는 사람들은 좀 걸러주는 게 저는 국민의 여론에 부합하는 인사를 하는 것이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네요. 네, 그러네요. 네. 그 분명한 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 왜 안 가라고 약점 잡힌 거 아니야? 계속 안 가니까 약점이 있구만. 약점이 있어. 근데 대통령이 나 약점 없어. 청와대에서 얘기했잖아. 지금 우리는 민간인 사찰 안 했어. 깨끗해. 그럼 내보내야죠. 근데 계속 두고 있다는 거는 계속 그 의혹을 계속 증폭시킬 수뿐이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런 의혹들이 맞아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말이죠.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내용이 여러 군데서 지금 맞아 떨어지고 있고 신재민 사무관의 폭로 내용도 그냥 터무니없는 얘기가 아니라 상당 부분 신뢰성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국 수석은 당연히 이번 기회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검찰 조사가 있는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석이 검찰과 경찰을 지휘하는 수석이 그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수사를
관장한다? 이거는 굉장히 불합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국은 나갔다가 이 문제가 정말 명명백백하게 터무니없는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다시 더 좋은 자리로 갈 수 있는데 굳이 그 자리에 계속 놔둔다는 거는 문재인이 약점 잡혔다. 아니면 또 문재인이 이런 민간인 사찰을 시켰다, 지시했다. 그 정보를 다 봤다. 만약에 조국이 조사를 받게 되면 문재인이 그런 지시와 그 내용들을 다 폭로할 수도 있다. 다 밝혀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은 당장 내일이라도 짐 싸야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개편을 한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뭐 옛날에도 뭐 순장존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5년 같이 간다. 예, 그런 의미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은 현 정부는 출범할 때부터 다른 정부하고 달리 제 느낌 중에 가장 하나는 인사 문제인데 인사풀이 왜냐하면 그때는 정권 교체 된다는 것이 100%잖아요. 100%. 네.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뭐 선거는 하나마나 저 할 필요도 없이 이미 다 방향이 결정돼 있었던 상태에서 이 선거가 대선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만 해도 뭐 한 뭐 2,000명, 3,000명이 가 있다 캠프에 너무나 많은 인재풀이 넘쳐 흘러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됐든 무슨 다른 수석이 됐든 인재풀은 넘치는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 바로 밑에서 대통령을 모시고 일하는 수석은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최소한도 제가 보기에는 실력 있는 사람이 현 이 캠프에 있었던 아니면 캠프에 없었더라도 능력 있는 사람은 발탁될 기회가 있는 것이고 일단 발탁이 되면 제가 이 느낌으로는 대통령에 대해서 충성할 그런 정신 자세도 갖추고 있을 것이다. 이 충성이라는 것은 제가 무조건적 충성이 아닙니다. 네. 무조건적 충성.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무슨 시각을 갖더라도 제대로 된 보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국가에 충성을 하고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거예요. 계속 잘못된 보고만 하면 대통령을 다른 나쁜 길로 이끌어가지고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비난받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지금 뭐 그 정부 고 인사가 저 4~5% 성장 안 하면 그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다가 이거 국민한테 대드는 거예요. 국민한테. 예, 그런 식으로 대통령을 보자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느 수석 자리가 됐든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계시고 대통령이 잘 하시겠지만은 이렇게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잘못된 팩트를 가지고 인사 교체를 이렇게 압도적으로 주장을 한다면 그거는 좀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아유,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청와대 개편 참 의문점이 많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청와대. 예,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될 텐데 뭐 들고 일어나는 분위기가 태극기가 아니라 지금 일반 국민들이 20대 또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조만간 무슨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전옥현의 안보정론TV 또 많은 여러분들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라를 바로잡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황당합니다. 예, 임종석이 나간다 다행스러운 게 아닙니다. 임종석이 나가면 지금 총선을 준비할 겁니다. 만약에 그가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이제 또 대선으로 나갈 겁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어쨌건 그건 그렇고 약점이 잡힌 문재인 조국을 자르지 못하는군요. 확실한 겁니다. 약점 잡힌 것 같습니다. 못 자릅니다. 그럼 뭔가 큰일이 또 터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신의 한수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